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전격적으로 공습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불과 하루 사이에 3,000달러가 뛰었습니다. 이 겉으로 봤을 때 전쟁 뉴스인데 현재 시장은 의외로 환호하는 모습인데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모순처럼 보이는 상황 뒤에 숨어있는 에너지랑 금융의 거대한 퍼즐을 풀어드려 보도록 할 거고, 왜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인 리스크를 무릅쓰고 이 남미의 한 독재 정권을 추측을 했을지, 그리고 어떻게 그 일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부터 정리해 볼게요. 이번 주말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을 겨냥한 대규모 공습을 감행을 했는데요. 이 수도 카라카스의 군사시설들, 그리고 각지의 핵심 거점에 미사일이 떨어졌고요. 마두로 대통령은 결국에 체포되면서 미국으로 압송이 됐습니다. 이 공식적인 명분은 마약 카르텔 소탕이랑 자유민주주의 회복이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느끼시겠지만 이 겉으로 내세운 이유랑 이런 초강수를 둔 실제 속내가 따로 있을 겁니다. 정답은 맞습니다. 이 핵심은 기름인데요. 바로 석유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 보유국이죠. 이 확인된 매장량만 전 세계의 약 17%에 달할 정도로 천문학적인 규모인 건데, 땅속에 기름은 어마어마하게 묻혀 있는데 이 정작 최근 생산량은 하루 100만 배럴 남짓으로 전 세계 시장의 1%에 불과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 미국의 제재랑 부실 경영으로 원유 생산 인프라가 망가졌기 때문인 거고, 한마디로 기름 보따리를 묶어놓은 채로 방치해둔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푼 게 누구냐? 바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지금 미국은 사실상 세계 최대 산유국이죠. 여기에는 맹점이 하나 존재하는데, 미국산 기름은 가볍고 좋겠지만 이 미국 정유 공장들은 무겁고 질이 나쁜 기름에 맞춰져 있습니다. 어딘가 아이러니하죠.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텍사스를 포함해가지고 미국 걸프 연안의 거대한 정유 시설들은 이 수십 년 전부터 베네수엘라나 캐나다산 중진류를 들여와가지고 처리하도록 설계가 되어 왔어요. 이 중진류 같은 경우는 일명 똥물이라고 불릴 만큼 불순물도 많고요. 점도가 높은 원유입니다. 이 품질이 떨어지니까 가격도 저렴하죠. 그런데 미국 정유사들 입장에서는 이 정제 설비를 몽땅 갈아엎지 않는 이상 차라리 그 값싼 똥물 기름을 사와가지고 이 자신들의 공장에서 정제해서 파는 게 이득입니다. 원료비가 싸니까 마진이 많이 남겠죠. 실제로 2010년대 후반까지 미국은 베네수엘라산 원유의 최대 고객이었고, 싸게 사와가지고 휘발유 뽑아서 파니까 정유사들만 엄청 신이 났던 겁니다. 그런데 마두로 정권이 독재랑 부패를 일삼고 미국과 각을 세우면서 미국이 2019년부터 베네수엘라산 석유에 제재를 때렸어요. 그때 텍사스 정유업계가 거세게 반발을 했었고, 우리 공장 기름값 줄이는 짓 하지 말자라는 거죠. 결국에 정유사들은 캐나다산 포함해가지고 대체 공급원을 찾아야 됐고요. 정제 마진은 줄어들었습니다. 이 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또 정유 재벌들과 친한 사람이 바로 트럼프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미국 에너지의 황금 시대를 부르짖어 왔고요. 실제로 지난 2024년 대선에서 텍사스의 석유 거물들로부터 거액의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돈을 댄 스폰서들의 바람을 들어줘야 될 책임도 있다라는 거죠. 그 후원자들이 바란 게 뭘까요? 베네수엘라 제재를 풀고 기름길 터달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번 베네수엘라 공습, 그리고 마두로 정권 교체는 그래서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닙니다. 이 트럼프를 만든 큰손들에게 주는 확실한 보상인 거고, 마두로만 쫓아내고 친미 정권만 세우면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 기업의 지분이랑 유전 운영권이 자연스럽게 미국 석유 메이저 기업들에게 넘어가겠죠.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 미국 기업들이 베네수엘라에 들어가서 석유 생산을 늘릴 것이다, 이렇게 공언을 남겼고, 그러면 석유업자들이 배불리는 전쟁인가? 그 목적도 분명히 있지만요. 저는 더 큰 그림이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과 금리인데요. 요즘에 미국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뭘까요? 바로 물가, 그 중에서도 기름값입니다. 이 주유소에서 느끼는 휘발유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정치적인 부담이 컸습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 기름이 텍사스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정말 간단하겠죠. 미국 내부 휘발유 가격은 즉시 내려간다는 거고, 바로 수급 개선이니까요. 여기서 휘발유 값이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떨어집니다. 미국 CPI 구성에서 에너지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CPI가 떨어지면 연준은 마침내 금리 인하를 검토할 수밖에 없겠죠. 이유가 뭐냐? 이제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물가 안정세가 뚜렷하니까 경기 살리기 위해서 금리 내리겠다라는 명분입니다. 사실상 연준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슬슬 금리 내리기 시작을 했었지만요.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기름값까지 안정된다. 그러면은 연준의 손발이 완전히 풀리는 셈인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금리가 내려가면 누가 좋아할까요? 자산시장이 환호를 합니다. 코인과 부동산, 주식 모조리 좋습니다. 싼 돈이 풀리면 유동성 파티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떤 그림이 나오느냐? 트럼프 노믹스 대성공이라는 착시가 가능하겠죠. 금리 낮추고 돈 풀려가지고 경기 부양되고 증시 올라가고 코인 올라가고 전부 다 트럼프 업적처럼 보이겠죠. 2026년 11월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때까지 유가 내려가고 물가 내려가고
금리 잡히면서 경기는 상승하면 이런 콤보가 완성된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말을 할 겁니다. 이거 봐라. 내 말 맞다. 나라가 이렇게 잘 돌아간다. 이런 식으로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의 압승을 노리게 될 거라는 거고, 이 결국에 이번에 베네수엘라 침공의 가장 큰 목적은 석유업자 보훈도 있겠지만요. 이 결국에 정치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고 2026년 중간 선거까지도 잡아가겠다. 바로 이런 거겠죠. 이렇게 보면은 퍼즐이 착착 맞아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공습 다음날 비트코인이 상승한 것도 설명이 돼요. 보통 전쟁 나면은 위험자산 폭락하지 않냐. 근데 비트코인은 왜 상승했냐. 의아하실 수가 있겠는데,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그 연쇄 효과를 시장이 미리 간파를 한 겁니다. 기름값 떨어뜨려서 금리 낮추겠다는 시나리오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고, 전쟁 자체에 대한 공포보다도 그 다음 전개될 수 있는 금융환경 변화가 더 크게 보였다는 거죠. 실제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공습 초기에 약간의 조정 하락세를 받았습니다. 워낙에 충격적인 뉴스니까요. 근데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이 짧은 조정 하락세 이후에도 급반등하더니 91,000달러까지 슈팅이 나왔습니다. 이 작년 12월 초에 그 이후부터 한 달 만에 가장 높은 가격인데, 나중에 보니까 선물 시장에서 누적된 숏 포지션이 강제 청산되면서 불이 붙었다라고 해요. 이날 하루 동안 1억 3천만 달러가 넘는 숏 포지션이 청산됐다라고 하죠. 숏 세력이 털리니까 오히려 매수 압력이 증폭됐다라는 거. 그리고 특이한 거는 암호화폐 시장이 이번에 전통 시장보다 먼저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습이 주말에 일어나서 이 뉴욕 증시라거나 원유 선물 시장이 닫혀 있었거든요. 이 대신에 코인은 24시간 거래니까 반응을 피할 수가 없었던 거죠. 개장한 시장 중에서는 이 비트코인이 가장 민감하게 이 거시 뉴스를 반영을 했습니다. 주말에 비트코인이 정치 경제 뉴스를 선행했다. 이런 점 굉장히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이제는 코인 시장을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를 생각을 해보자면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장악하면은 누가 가장 배가 아플까? 바로 일단 기존 산유국들입니다. 이 베네수엘라산 원유가 시장에 풀리면요, 러시아산 우랄유나 이란산 중진류 같은 경쟁자들은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애써 할인 판매에도 그 매력도가 떨어지겠죠. 무엇보다 오펙의 힘이 약해지면서 이 지금까지 오펙 플러스, 즉 사우디랑 러시아를 중심으로 산유국들이 모여서 감산도 하고 증산도 하면서 유가를 조절을 해왔었는데, 이제부터 미국이 유가 조절에 키를 쥐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사우디 포함해가지고 오펙이 감산으로서 유가를 올리려고 하더라도 이 미국이 통제하는 베네수엘라에서 그냥 증산을 해버리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결국에 지금 유가 시장은요, 이 미국이 들어오니까 게임 끝이다. 뭐 이런 분위기인 거고, 실제로 오펙 회원국들은 지금 상당히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중국도 가만히 있기가 어렵습니다. 베네수엘라가 그동안 중국이 많이 도와주던 나라인데요. 중국이 석유 인프라 투자도 해주고 돈도 빌려주고 대신에 기름으로 갚는 시기였는데, 이번에 미국이 들어가서 기름은 이제 우리가 관리한다. 이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돈 떼일 위험이 생기겠죠. 이 당장 지금도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의 과반이 중국 행위였는데 이런 루트가 끊길 수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중국이 이거 미중 패권 경쟁으로 확대될 사안이다. 이렇게 반발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요, 미국이 저렇게까지 침공했으니까 이 중국도 이제는 명분 생기면은 대만 침공하는 거 아니냐, 이런 위험한 추측까지도 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 현실화될 시나리오는 아니겠지만 그만큼 이번 사건이 국제 질서에 상당한 파장을 주고 있다는 거. 정리드리자면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친 이유는 결국에 기름값 잡아가지고 인플레이션 잡고 금리 내려서 경기 올리고 정치적 입지를 다져나가겠다는 큰 그림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은 이미 그런 그림을 읽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상승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비트코인 가격이 뛴 거는 결과적으로 매크로 호재 기대감 덕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여기에 그치지 않고 더 흥미로운 포지션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탈중앙 대한자산이라는 측면입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군사력으로 남의 나라 정권도 바꿀 만큼 패권국이죠. 이번에 기름까지 손에 넣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미국은 석유 시장도 자기 마음대로 흔들 수 있는 이런 지위를 갖게 되는 겁니다. 달러 패권에 에너지 패권까지 겹쳐지는 이런 그림인 건데, 이런 상황에서 국제 질서의 비미국 진영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가 언제까지 미국 눈치 보면서 달러 쓰고 석유값에 휘둘려야 되나, 이런 불만이 쌓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나 이란, 중국 같은 나라들은 이미 달러 패권을 약화시키려고 무역 결제를 루블이나 위안화로 하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비트코인은 국가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는 통화고, 네트워크를 물리적으로 파괴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어느 한 나라가 독점할 수 없는 가치 저장 수단이에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선호가 높아질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바라봅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향후에 1년에서 2년 혹은 5년을 보면은 글로벌 부의 일부가 탈국가 자산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도 그 중에 하나고 비트코인도 후보죠. 특히나 이번처럼 미국이 힘으로 모든 룰을 바꿔버리는 걸 보면서 리스크를 분산해야겠다, 이렇게 느끼는 투자자나 국가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일단 눈앞에 파도를 타야겠죠. 이 지금 분위기는 확실하게 탐욕지수가 올라가는 단계입니다. 가격도 오르고 호재 시나리오도 그럴듯하고 참 매수 버튼 누르고 싶어지는 시점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한번 심호흡하시고 계획을 점검해 보셔야겠죠. 너무 쫓아가지 않는 거, 그리고 분할 매매 원칙을 지키는 거, 이 손절과 익절 기준을 미리 정해둘 줄 아는 거, 항상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유가 뭐냐? 이 세상 일은 절대 몰라요. 만약에 내일 모레 갑자기 중국이 대만 인근에서 군사 시위를 크게 해가지고 이 시장 분위기가 확 바뀐다. 그러면은 또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는 단순한 한 뉴스가 아니라 이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구조를 보여준 사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 봤을 때 마약 소탕 작전이지만 실제로는 기름값을 통한 인플레이션 정책 전이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 한 수가 바로 비트코인 포함해서 우리의 투자 환경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큰 흐름의 맥락 속에서 뉴스를 해석하시면은 이 투자에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투자의 대가 하워드 막스는 모두가 보는 것을 보지 말고 그 이면에 숨겨진 구조적인 변화를 읽어내는 자가 시장을 지배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격한 베네수엘라의 불꽃은요, 이 단순하게 한 독재 정권의 몰락을 넘어가지고 미국의 에너지 패권 탈환,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한 글로벌 유동성의 거대한 재편을 알리는 신호탄이겠죠. 이 비트코인이 공습 직후에 9만 달러를 뚫고 현재 상승하고 있는 거는 단순하게 전쟁의 공포 때문이 아니라 다가올 수 있는 저물가, 저금리 시대라는 이 설계도를 시장이 본능적으로 읽어냈기 때문인 겁니다. 이 뉴스의 헤드라인은 공포를 팔고 있지만 구조를 이해하신 분들께서는 그 속에서 기회를 매수하십니다. 전 세계 에너지랑 돈의 흐름들이 다시 짜이는 이런 격변의 시기에서 눈앞의 소음에 일희일비하시기보다는 파도 밑에 거대한 해류를 보셔야 돼요. 이런 흐름들을 먼저 읽고 또 인내심을 가지는 구독자분들께서 바로 다가올 유동성 파티의 주인공이 되실 겁니다. 2026년 그 거대한 반전의 서막을 우리 채널 차원에서 가장 앞서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이런 흐름들을 실제로 매수 매도에 적용하는 데 필요한 실전용 기준표도 함께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들 방향성이고요. 제가 정리한 기준표는 그 방향 안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지점을 알려주는 지침서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현재 보이는 번호로 편하게 신청 주시면 되고요. 혼자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시장의 오르내림을 견디지 못하면 이 시장에서 오랫동안 남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줄 아셔야 돼요.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 정말 좋은 경험치가 되실 수가 있는 거고, 그냥 흘려버리시면은 말 그대로 그냥 흘려버리는 이런 간단한 내용이 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투자 시장은요, 상승과 하락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앞으로도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뀌지가 않을 겁니다. 특히나 코인 시장은 그 폭과 속도가 더 크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 버티지 못하시면 결국 중간에 탈락을 하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이 사실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조금만 흔들려도 불안해지고 조금만 빠지면 방향성을 잃어버리면서 매수 버튼을 누르는 횟수만 늘어나게 되는데요. 매수를 자주 한다고 해서 실력이 늘어나거나 또 수익이 좋아지는 건 절대 아니죠. 오히려 감정만 더 소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조금 쉽게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매수를 자주 하실 필요가 없고 내가 원하는 시점까지 기다릴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리플 전용방, 이 단기 종합방에서도요,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이지만 먼저 단기 종합 알트 타점을 놓고 봐도 쉽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장 흐름에 맞춰가지고 공격적으로 들어갈 때는 비중 조절하면서 공격적으로 진입을 하고, 반대로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숨을 돌리고 시장을 지켜보셔야 되는 순간에는 무리해서 진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잘하고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닐 때는 굳이 무리해서 뛰어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환경이 찾아올 때 이 비중을 조절하면서 원칙 매매를 바탕으로 매수와 동시에 목표가 걸어두시면서 천천히 대응해줘도 충분히 좋은 환경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리플도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보면요, 정말 좋은 시기인 거고 오히려 하락하는 시점을 내가 더 기쁜 환경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리플이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상승만 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재료가 좋고 호재가 많아도 얼마까지 간다라는 말들이 있어도 또 무조건적인 우상향은 없습니다. 이 내려오는 순간들은 계속해서 찾아오고요. 앞으로도 찾아올 거기 때문에 그 내려오는 순간까지 적당히 기다릴 줄 아시고 또 그 바닥 라인, 단기 저점에 분할 매수를 걸어둠으로써 오히려 하락의 시기를 내가 좋아하는 순간으로 만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런 상황인데 무슨 분할 매수냐, 이미 다 들어갔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데
안 된다라는 생각들, 이미 나는 늦었다라는 생각들, 이 시장을 이런 식으로 바라보시면요. 목적지까지 절대로 못 갑니다. 내가 만약에 방향성이 잘못되었으면은 다시 돌아가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바로 잡아야지 결국에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하락에서 누군가는 이 바닥에서 손절하고 다시 찾아오는 반등의 시기에 후회를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분들께서 이 지금의 이 반등이 달갑지가 않으실 거고 또 누군가는 이 바닥 구간에서 오히려 추가 매수를 통해서 이 반등을 즐기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고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방법이 아니다 싶으면은 조금씩 공부하고 바꿔나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가 있어요. 2년, 3년 매매했는데 그 방법이 아니다 싶으면은 이 조금 더 나은 방법을 선택하고 연구하면서 5년, 10년을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될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제가 안내드리는 리플, 단기 종합방 모든 정보방에서는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한 몰빵 매수, 잘 모르는 해외 거래소 매매, 선물 매매 항상 조심하시고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천천히 업비트, 빗썸 위주로 현물 매매 위주로 길게 가져가셔도 충분히 좋은 시장이라는 거예요. 이 비가 오는 날을 생각해 보면요. 무작정 뛰어다니는 게 좋은 선택이 아닌 것처럼 소나기가 쏟아질 때는 피해서 가는 것도 충분히 현명한 대응인 거고 더 나아가서 그 소나기가 오는 순간을 내가 기다리던 환경들, 내가 준비해둔 시나리오 안으로 이렇게 만들어두는 것들이 훨씬 더 강력한 투자 방식입니다. 이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흔들림 자체를 전제로서 계획을 세워두는 사람들이 결국에 끝까지 남게 된다는 거. 그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과 멘탈의 격차로 이어지겠죠. 결국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은 방향성을 맞춘 사람이 아니라 반복되는 파도를 감정 없이 견뎌낸 사람이라는 사실 절대로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은 흐름과 구조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큰 그림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 조금 더 구체적인 숫자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 가격대에서 멈출 가능성이 높은지, 어디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반대로 어디를 이탈하면 위험해지는지 이런 실전 기준들은 영상에 모두 담기가 어렵기 때문에 따로 정리해서 드리고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됩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